어린아이가 위와 같은 그림을 보면 이게 시계인지를 알게 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이 그림도 시계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 번 또는 두 번만 봐도 시계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지금 이 시계도 분명 이 그림과 사뭇 다릅니다. 동글다는 것과 두 개의 침이 있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무 숫자도 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상한 문자가 써 있고 밑에 있는 건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어요. 하물며 지금같이 이렇게만 그려도 우리는 이것을 시계라고 아이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하물며 이런 것들을 단 한 번, 두 번만 봐도 그 핵심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동은 시계를 한 번, 두 번 보면 어떤 아이도 1000개나 2000개의 시계를 봐야지 그것이 시계라고 알거나 인지하지는 않죠. 한두 번 봐도 그걸 인지합니다. 그 시계를 알 수 없는, 이게 시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핵심이 있겠죠. 시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핵심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반면에 AI는 적게는 수천 번에서 수십만 개를 보여줘야 시계를 체중계나 다른 숫자와 관련된 이러한 도표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하는 방식과 AI가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AI는 50TB의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만 인간은 이런 거 없이도 단 한 번으로 그 단어의 또는 그 소리의 핵심, 의미를 파악합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수천 번의 반복된 엄마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을 하며 영어학습은 반복이라고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엄마를 2000번 듣는다, 1000번 듣는다, 어떤 근거를 갖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엄마라는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니겠죠. 영어로는 예를 들면 R과 L 발음을 구별하며 하는 것부터 강물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구성된 다음 엄마라고 말하는 것일 뿐 하나만 보고 하나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죠. 자, 인간 아이는 한 번에 단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의 정의는 아무도 그러나 모릅니다. 시계처럼. 여러분 시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침이 두 개가 있다. 침이 두 개가 있으면 전부 다 시계인가? 그러면 디지털 시계는 숫자로 써 있습니다. 이거는 시계인가? 온도계인가? 속도계인가? 기타 등등등등. 그래서 영어는 안다는 것과 또는 모른다는 이러한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이 언어라는 거, 영어라는 학습은 언어니까요. 영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 효율적이냐? 하나를 알면 10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영어 학습은 10개를 암기해서 배우면 10개만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죠. 무한대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10개를 알면 10개만 아니까 불가능합니다. 수십만 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밑에 지문 같은 경우에도 Students Elements Geography, 지리의 어떤 학생들 엘리먼트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엘리먼트라는 것은 요소라는 뜻이거든요. 기본 요소.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 학습이 돼요. 지리학의 그냥 기본 원리가 되겠죠. 자, aqueous lux. 이 aqueous lux이란 건 물이 함유된 물로 인해서 생긴 돌이에요. Sometimes 때로 called sedimentary, 퇴적물이라 불리기도 하며 fossiliferal, 다시 말하면 이것도 화석이란 거죠. 화석.
이것은 cover a large part of Earth's surface. 지구의 상당한 부분,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any other, 어떤 다른 것보다도. They consist chiefly, 그는 주로 mechanical deposit, 물리적으로 생긴 그러한 퇴적물이죠. pebble, 자갈, sand, 모래 또는 mud, 진흙 같은.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일부는 또 chemical, 화학적인 것도 있고 some of them, 그들 또 일부는 organic origin, 유기체의 기원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 특히 대표적으로는 limestone, 석회수가 있겠죠. 석회석이죠. These rocks, 이러한 돌들은 stratified, 계층, 단계절이죠. 층져 있습니다. 또는 divided into distinct layers, 즉 나눠져 있는데 구별되는 층, strata, 바로 단층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 stratum이 단수, 이게 복수예요. stratum, 이 층이라는 것은 means simply bed, 침대 같죠, 그렇죠? 어떤 판 같은 이런 bed 같은 침대 같은 것을 의미하죠.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bed. 또는 anything spread out, 또는 어떠한 그런 퍼져 있거나 stewed over, 흩어져 있는 특정한 given surface, 표면 위에 쭉 퍼져 있는 어떠한 거, 또는 stewed over, 흐트러져 있는, 흩뿌려져 있는 어떠한 거라는 거죠. We infer that, 우리는 추론하는데 these strata, 이러한 strata 단층들은 have been generally spread out, 일반적으로 어떻게 뭐에 의해서? motion water, 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쭉 펼쳐졌다는 거죠. From the water daisily, 우리 일상적으로 see, 보는 taken place near,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 일상적으로 보죠. The mouth of rivers, 강의 입구, 강 하구대 있죠. 하구 근처에서 보는 것에서부터, 또는 강 하구 또는 land, 육상에서 during temporary inundation, 바로 일시적인 그런 범람 동안에 육상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펼쳐지는 그런 물의 움직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For whenever the running stream, 흐르고 있는 수류는, 물의 흐름은 charged with mud, 진흙과 샌드, 모래로 가득 차 있죠. 차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velocity, 그 속도가 체크, 저항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머드와 샌드로 가득 차게 되면 속도에 저항을 받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when it entered the lake, 호수로 들어가고 그 물이, 또는 바다로 들어갈 때처럼 overflow plain, 또는 평야를 넘치는 거죠. 평야에 넘쳐 흐를 때처럼 sediment, 그 침전물이 그때마다 previously held suspension, 부류돼 있던, 떠 있던 그런 것들이 motion water, 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떠 있던 것들이 가라앉게 되겠죠. It's only gravity, 그 중력에 의해서 to the bottom, 바닥으로요.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해서 layer, 층, mud와 sand의 층이 turn down, 바로 up, one upon another, one, 그 위에 또 다른 another니까 겹겹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running이라는 단어도 뛴다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뛴다가 아니라 흐르는 스트림이라고 했어요. 왜 흐른다고 저는 해석을 했을까요? 뒤에 스트림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알아요. 이게 인간의 유니버설 그래머라 볼 수 있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은 바로 그냥 아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그래야 우리는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알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수학 포기처럼, 수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학생 수학을 포기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에 우리 못하는 겁니다. 학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누구도 말을 학습하지 않았으나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학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증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는 것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완벽히 다른 거예요. 그냥 알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는 뱀을 우리는 공포감을 갖고 보죠. 그 나이대가 있습니다. 아주 꼬맹이 때는 아니지만 좀 지나가면 1살인가 지나가면 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껴요. 그게 희한하게 가르치지 않은데도 안다는 거죠. 그냥 알아요. 그럼 언어는 뭐냐? 그냥 아는 겁니다. 그 문자는 뭐냐? 그냥 아는 건 아니에요. 문자는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알파벳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언어 자체는 그냥 알아요. school, 학교 하면 학교가 뭐죠? 정의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학교라는 어떠한 것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떠오르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단어를 보면 그림으로 그린다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림이라는 데이터는 말대로 엄청난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그림이라는 데이터 절대 빠르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영어라는 거 문자예요. 문자는 바로 그림이다. 그쵸?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라고 할 때 학교란 그림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냥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알아요. 건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학생도 안 떠올라요. 그냥 알아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알아요. 그런 거가 바로 언어를 하는 멘탈리스트라고 하죠. 멘탈리스트입니다. 바로 차이니즈의 니즈가 언어잖아요. 정신 언어라고 하는 그 스티븐 핑커가 말했던 정신 언어가 이게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냥 아는 거. 그러므로 시계를 알기 위해서 100만 번, 10만 번, 1000만 번 또는 1000번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도 핵심을 꿰뚫는 인간의 능력은 언어에서도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어를 암기할 때 반복하는 건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절대 하지 마라.